남의 책 이렇게 볼 것도 없어. 본인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본인의 삶을. 근데 생각에 깊고 말씀 잘하시는 건 책을 많이 읽으신 건가요? 고민 상담에 대한 조언이 남들과는 차원이 달라서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극찬을 해주면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살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남들보다 사색을 좀 많이 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사랑에서 슬픔이라고 했을 때 이 방면에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위 아래 뭐 좌우 뭐 대각선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답변들을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실제로 방송에서도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고도 집에 가서 복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과연 내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했을까? 등등등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혹시나 그러면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 답변을 보고 누군가는 어떤 질문을 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오면 나는 또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대본을 써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준비를 해놓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 채팅이 당장 써놓은 채팅이잖아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채팅이잖아. 나는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도 했었어. 만약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해 줄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이 사람이 만족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평소에도 해요. 저는 굳이 채팅창에 질문을 받지 않아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 그냥. 근데 이거는 나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버릇이야. 항상 얘기했지만 나는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시를 썼어요. 꿈이 시인이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나는 사고하고 정리하는 것이 버릇이야. 사고하고 정리하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글로 옮기는 게 예술인이잖아. 그죠? 어떠한 감명을 받아서 그림으로 적든 글로 적든 음악으로 소화하든 그게 예술인이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창작을 바탕에 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내 이거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노력을 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노력이지. 물론 노력이지만 그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살아왔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죠.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거고. 나는 일기도 다 시로 써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릇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고 생각하고 대답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술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감정의 해소? 아니에요.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수많은 예술의 가장 큰 목적은 전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전달. 그저 감정을 그냥 표현할 거야. 그럼 일기에 쓰지 뭐. 뭐더러 예쁘게, 명확하게, 문법에 맞춰서 어떠한 형식에 맞춰서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거든.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뭐 내 마음을 전달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수에 대한 생각을 내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창작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기반은 결국 타인이야. 결국에는 전달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시를 계속 써오는 이 행동들이 결국에는 내가 남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거시적으로는 좀 세상을 이해하는 것 혹은 어떤 이치를 이해하는 것에 되게 큰 도움을 줬겠지. 그리고 전달이 목적인 게 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말에는 힘도 있을 거고 당연지사. 그죠? 글로 옮겨졌던 걸 말로만 표현하는 거니까. 뭐 매번 얘기하지만 정말 자주 얘기하지만 나한테 요 최근에 저런 질문이 그리고 조금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왔었죠. 책은 결국에 누군가의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 삶에 대한 고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을 글로 옮겨 적으면 그대로 책인 거거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여러분의 삶도 그냥 글로 옮겨 적으면 책이에요. 굳이 특별히 어떠한 작품이나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나는 책을 읽지는 않는데 내 삶을 이렇게 한자 한자 되돌아보면 그게 책을 읽는 거랑 별다를 거 없는 효과가 충분히 나오고,
사실은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 들어있는 게 사실 내 인생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오늘의 하루, 이번 달, 크게는 1년, 더 크게는 10년, 뭐 더 크게는 내 삶의 전체를 한자 한자 그냥 이렇게 읊어 내려가고 하면 하루 안에도 평생이 담겨 있어요.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인간의 기질이라고 하죠. 그 어떠한 천성? 그거는 변하지 않아서 4살 때의 갱년운, 34살인 갱년운 삶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의 변화는 있겠지만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거야. 그 감정의 크기가 삶에 무뎌져서 혹은 어떠한 배움으로 인해 어떠한 인사이트로 인해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그 감정의 크기는 조금씩 달라졌을 수도 있지. 뭐 슬픔이 옛날엔 이만큼 느꼈는데 요즘에는 뭐 요만큼 느끼고 요런 조금은 뭐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들의 가지수나 뭐 종류는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에는 나의 평생이 들어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만 진득하게 들여다봐도 내 평생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나 오늘 무슨 일 했지? 뭐 이러면서 이걸로 나의 평생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결국 오늘 하루만 들여다봐도 내 지난 34년이 다 보이는 이유는 인생은 되게 필연적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로또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로또를 샀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필연적으로 과거의 하루, 그 하루들이 모여서 오늘의 하루가 된 거거든.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를 딱 보면 나의 평생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본인의 삶을. 남의 책 이렇게 볼 것도 없어. 남의 인생 봐서 뭐 할 거야. 내 인생이나 주장창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봐. 이렇게 응시하고 있어봐. 진짜로. 뭐 특별히 뭔가를 생각해야지. 엄청난 걸 찾아내야지 말고 그저 응시하고 있어봐. 내 삶을, 오늘의 내 하루를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복귀하면서 가만히 응시해봐. 그 안에 분명히 허점과 정답들이나 고쳐야 될 것들, 문제점들, 뭐 나아지고 싶은 부분들, 뭐 내가 부정했던 부분들,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며 합리화했던 부분들 다 들어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타인한테나 다른 책을 통해서 찾을 필요도 별로 없어. 내가 알아.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참을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분명 알아. 잘 들여다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내가 못 고치는 문제라면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베스트겠죠. 그러면 환경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내 주변 환경을 나한테 유리하게 조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뭐 직업을 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난 말을 잘해. 말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 그럼 장점이 눈에 띄게 보이겠죠. 그게 내 방송인 거고. 그것처럼 나는 내가 그림을 못 그려. 근데 내가 화가하겠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단점이 또렷해지겠죠. 그럼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겠지. 이거야. 내 성격에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이 잘 드러나게 환경을 조성해야지.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이 드러나지 않게 환경을 조성해야지. 내가 뭐 연애로 따지면 나는 이성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 그러면 이성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이성 문제에 예민한 사람이지만 그걸로 인해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없겠죠. 사랑하니까 이성 문제에 예민하지만 그럼에도 이겨내봐야지 하고 만난다?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걸 수도 있어. 물론 도전해 보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도전해 보고 시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면 본인이 분명 알 거예요. 나는 이성 문제를 아무리 사랑해도 처음에 콩깍지 깠을 땐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절대적으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도전한다? 그건 멍청한 거죠. 나는 그게 오히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옳고 그름, 정답과 오답, 어차피 굉장히 개인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고. 근데 대체로 내가 보기에 틀렸다 생각하는 삶은 그거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 안 되는 걸 알지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도전해봐. 그거는 리스펙하고 훌륭한 거지. 하지만 도전해보고 분명하게 안 되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계속해. 그건 난 리스펙이 아니라 멍청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 충분히 안 되는 걸 느꼈음에도 또 해. 이거는 멍청하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